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잠깐 좀 많은 얘기 짚어보기 전에 네. 북한이 또 어제 완충구역에 포격 사격을 좀 했네요. 어제 밤에 이제 동해와 서해를 향해서 약 250여 발의 포격을 실시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북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약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상으로는 오후 11시쯤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이 관측됐다. 이렇게 지금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낙탄 지점을 분석을 해보면 북방한계선의 북쪽이긴 한데 해상 완충구역에다가 이 포가 일부 떨어진 걸로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래서 이 포병 사격 도중에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 이런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밝혔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9.19 군사합의 위반 포병 사격에 이어서 연속으로 한 것을 이제 짚으면서 네. 아마도 북한이 우리 쪽에서 먼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추가 도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보통 지금 이제 중국에서 당대회 하고 있는데요. 당대회가 예. 이제 치러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이제 사면임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당대회 그렇죠. 이 와중이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북한이 웬만하면 이제 군사 도발을 좀 자제를 하는데요. 뭐 이 와중에도 추가 군사 도발을 단행한 걸 보면 이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헬마우스 요즘 카카오톡 잘 네. 사용합니까? 찜찜해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메신저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열심히 쓰고 사고 있습니다. 탓에 사용자가 급감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지금 보도되는 예. 걸로는 뭐 200만 명 정도, 200만 이용 시간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다. 뭐 이런 200만 식의 이용 시간. 예, 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던 기간 동안에 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뭐 앱이나 이제 리테일 분석을 하는 회사 네. YG앱 리테일 굿즈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16일에 사고가 났을 때죠. 카카오톡 사용자가 이제 3,905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화재가 일어나기 전이었던 그 14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207만 명 정도가 감소한 수치였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내용으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이용자들이 다른 메신저 서비스를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한 22만 명 정도 증가가 됐고요. 페이스북 메신저가 한 19만 명 정도. 이 정도밖에 이제 증가를 안 한 걸로 보면 라인이 이제 85만 명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100만 명 조금 넘는 그러네요. 수치가 되거든요. 예. 그 절반밖에 안 옮겨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여전히 그 카카오톡의 좀 의존도가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뭐 불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이제 어제 그 대통령 관계자를 예. 통해서 나왔는데 2014년 그때 이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윤 대통령이나 그 주변 인사들이 이제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때부터 그래 사용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체리 따봉 그런 네네네. 문자 일반인들 잘 안 쓰는 문자거든요. 권성동 그 예. 전 원내대표한테 보냈던 게 예. 이제 체리따봉 문자가 텔레그램에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고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수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또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소위 고발 사주 그 관련 수사가 있을 때도 실제로 이제 텔레그램 같은 텔레그램 경우는 맞죠. 예. 뭐 이게 상대방의 메시지도 원하면 또 지울 수가 있는 그렇죠. 기능이 있다 보니까 검사들, 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용한다는 게 또 한번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 목통 사태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목통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공박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카카오톡을 씁니까 그때도? 전쟁 같은 전쟁이 상황이 났는데? 되면은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는 거는 사실 상수로 봐야죠. 헬마우스 네. 통신 장교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정훈 장교 장교였습니까? 출신에서. 저도 장교여서 네.
통신부대가 전쟁이 나면 네. 앞에 다 전개를 해가지고 전선을 깝니다. 네. 전쟁하는데 어떻게 카톡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카카오톡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말이 좀 안 어렵긴 되는 한데 더구나 이제 카카오톡의 보안 기능이라는 게 군사작전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좀 취약해지기 때문에 보안 기능 없어요. 군사작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특별히 이제 보안이 유지되는 다른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가 벌인 전쟁 상황을 되짚어 보면 물론 러시아가 이제 워낙 좀 포병 그 전력을 많이 가동을 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통신 기반 시설들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가 스타링크라고 네.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이 인터넷을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측에 지금 인터넷 회선을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쵸. 전쟁 상황이 되면 이제 좀 다른 뭐 그런 수단을 것들 네, 강구하게 될 텐데 정말 안 되면 그냥 우리 통신 부대가 앞에 나가가지고 회선을 전선 까는 깔아야 방법도 돼요. 있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때도 예. 카톡은 쓰시면 안 됩니다. 카톡을 쓰면 큰일 납니다. 네. 아마 군에 이제 안 가보셨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가 지도부가 카톡을 통해서 지휘 통신을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군대라든지. 예, 저가 이제 전역을 한 게 네. 2009년이어가지고 카카오톡이 본격화되기 전이어가지고요. 그때는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도 물론 뭐 일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훈련 상황 때는 급하게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제로 전투 상황에서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안 되죠.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죠. 저는 있을 때 제대로 했었는데 쓰질 않습니다. 자, 이 대통령 발언 뭐 보면 이 카카오톡을 국가 기관 통신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후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건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제 그 도어 스태핑 때 네. 기자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독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의 기반 인프라 정도가 됐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밝힌 거죠. 근데 사실 오히려 저는 좀 그 뒤에 나온 그 우리 대통령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또 직접적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강한 강도로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어요. 네. 카카오톡의 이제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소극적인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참모들이나 정부 부처에서 좀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거든요. 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한 거다. 원론적인 말씀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 걸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대통령실의 참모라는 분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독과점 문제를 뭐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단순히 그냥 원론적인 설명이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공정위에서도 최근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공정화법의 제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 규제를 우선 추진하는 게 이제 기존 기조였기 때문에 이런 공정화법을 최근에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혀버렸습니다. 맥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독과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공정위가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부처나 참모들의 발언이 이렇게 다른 거 이거는 조금 이 수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막바지 국정감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또 행안위 국감은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할 때는 국고 손실 혐의 보완 수사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무슨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게 과다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아냥이라고 해도 그건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북한의 최고 통치자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풍자와 조롱, 야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고존이라는 말 한마디를 썼다고 해서 하지 마라. 자, 웃자고 했다니까 네. 죽자고 달려든다. 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기동민 의원이 말했던 것 같은데 최고 존엄 이 설전이거든요. 네. 조정훈 의원하고 기동민 의원의 이 설전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서 엊그제 있었던 기동민 의원의 발언을 온라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단어 하나를 두고 이 단어가 왜 나온 거냐에 대해서 서로 좀 입장이 상반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기동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 한 분이 뭐 이제 해당 이 공무원이죠.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건데 그래서 저기에 그러니까 북한에 저기에 최고 전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동민 의원 입장에서는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부를 때 이제 최고 전엄인가 뭔가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대단하다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사과까지 했던 사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와중이었어요. 뜻이 이제 그런 뜻으로 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기동민 의원이 최고 전엄이라고 높여 부른다기보다는 북한에서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하다고 이제 칭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사안이었다. 이제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왜 굳이 최고 전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김정은이라고 하든지 우리 국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박을 한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싸울 일인가요? 예, 이게 논쟁할 만한 사안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뭐 굳이 이제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통석의 염이라면서 뭐 식민지 시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밝히면 제가 일본의 일왕을 두고 천황이라고 일본 사람들처럼 높여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논쟁 사안이 국감장에서 정회가 될 이것 때문에 정도로 정의가 되고 파행이 돼 버렸어요. 중요한 사안이었나라는 생각은 좀 여전히 좀 들긴 합니다. 자, 다시 또 법사위 국감,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또 수원지검 국감인데 지금 주목할 만한 답변이나 뭐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까? 어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이나 혹은 뭐 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타겟 수사다. 이제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부패 수사다. 이런 지금 논지로 좀 맞서는 형국이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쌍방울 그룹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니까 홍승욱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쌍방울 그룹 비리와 경영진의 범죄를 수사하는 중이고 이건 이제 부정부패 수사일 뿐이지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고요. 이창수 성남지청장 같은 경우는 성남 FC 사건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거지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 어제 검찰이 서욱 전 장관 또 김홍희 전 해양청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조사 이후 한 3, 4일 만에 지금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국감장에서 설명을 했던가요? 검찰에서 설명한 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이 다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좀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서 전 장관이나 김 전 청장이 다 해당 그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급한 사안이냐, 혹은 뭐 이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느냐, 이 주장을 민주당에서 이제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립되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국감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국감 아니냐 이런 말이 또 나왔는데 김동연 도지사가 제가 이재명입니까 김동연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또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국감 받으러 나왔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니까 발끈하는 듯한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뭐 질의를 하고요. 추가로는 뭐 지난번에 이제 9월에 화성제약회사 경기도에 있는 화성제약회사 화재 때 김동연 지사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대에 가서 뭐 축구를 시축하는 행사에 네. 참여하고 있었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지적일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 때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그때 이제 있었던 그 논란을 질문을 또 네, 또 가져오다 보니까 예. 아니 그럼 김동연한테 질의를 하실 거면 김동연 질의를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이제 이재명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뭐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국감도 다음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은 서울시 올림픽 유치 얘기인데 네. 2036년 올림픽 유치 가능합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은 좀 예.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지난해 한 차례 우리가 2032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싶다. 특히 평양하고 공동 주최를 하고 싶다라고 네. 도전을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 2036년 올림픽에 이제 재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었을 때 이건 이제 서울시에 조사하긴 합니다.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민 1000명 대상으로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올림픽이 개최됐으면 좋겠다.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하는 거를 이제 재도전하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72.8%가 나왔다고 우와, 하더라고요. 맞네요. 신뢰 수준 95%에 오차 범위 3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정도 됩니다. 네. 이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재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자금이 얼마가 그러니까 드느냐 돈도 많이 들 거고요. 이게 좀 문제예요. 네. 최근에 뭐 비교를 해보자면 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 때 소요 비용이 한 5조 5천억 원 정도. 오죠. 이때도 많았는데 이게 네. 벌써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엄청 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68조 원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든 적게 들든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소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